혜정 씨, 딸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낯선 여성이 건넨 종이를 보는 순간 혜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제 들통날 위기였습니다. 심장병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혜정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딸 지영을 지키는 일뿐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딸의 집 앞에 도착한 혜정은 현관문 앞에서 사위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다 알아서 나가게 돼. 경매 넘어가면 끝이야. 혜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딸과 손주들을 그 여자들이라 부르며 내쫓으려는 사위의 계획에 온몸이 떨렸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만난 동생 미란이 지영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녕 지영아, 나는 너의 친어머니야. 순간 혜정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과연 혜정은 마지막 숨이 다하기 전에 30년간 피보다 진한 정으로 키운 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혜정은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가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니 오늘이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혜정은 두 손으로 가슴을 꾹 누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랍장에서 약통을 꺼내 한 알을 입에 넣었습니다. 심장병 약이었습니다. 은퇴한 국어교사인 혜정에게 이 약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창백해진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혜정의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혜정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딸 지영과 손주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지영이네 집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혜정은 지영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앞에 다가가려던 순간 안에서 사위 준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혜정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서야, 걱정 마. 이 집 경매 들어가면 다 끝나. 그 여자들이 알아서 나가게 돼. 그러면 우리 진짜 시작하는 거야. 순간 혜정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은서라는 이름과 그 여자들이라는 표현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사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내가 다 계산해놨어. 경매 들어가면 제3자 명의로 싸게 낙찰받고 우리가 그 돈으로 제주도 내려가서 새 사업 차리면 돼. 어차피 애들도 다 컸으니까 지영이 알아서 살겠지. 혜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과 손주들을 버리겠다는 사위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는데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딸 앞에서 무너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지영의 진짜 이름이 송은서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사실 혜정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의 본명은 송은서. 혜정의 동생 미란이 낳은 아이였습니다. 미란은 당시 유망한 사업가였지만 위험한 사업 파트너들과 엮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할까봐 언니인 혜정에게 아이를 맡겼던 것입니다. 은서의 아버지 재민은 얼마 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혜정은 아이를 지영이라는 이름으로 키우며 그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해외로 떠나 IT 기업을 일구며 거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비밀이 혜정의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형사, 혜정의 옛 제자였던 그는 지금 개인 탐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신지. 최 형사가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정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혜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이식되지 않으면 6개월 남짓. 그 시간 동안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딸의 정체가 밝혀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사위가 그녀를 배신한다면 지영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30년간 국어교사로 일하며 키운 관찰력과 분석력이 지금 필요했습니다. 혜정은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혜정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영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혜정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혜정은 약을 한 알 삼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최 형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단장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사위 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들이 알아서 나가게 돼.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최 형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앉아있던 그 소녀는 이제 단단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예리하고 따뜻한 눈. 혜정이 자리에 앉자마자 최 형사는 선생님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했습니다. 혜정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심장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딸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혜정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통화 내용과 경매 이야기, 그리고 은서라는 이름에 대해서요. 말을 하는 내내 손가락이 떨려왔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비밀이 이제 누군가에게 들키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최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뭔가를 빠르게 적으며 준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혜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나눠 가진 것 같아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혜정은 병원에 다시 들렀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지만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며 서둘러 필요한 검사들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혜정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갑자기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딸 지영의 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를 닮아 국어교사가 되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창문 너머로 교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지영이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혜정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영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매 순간 지영의 미소는 해맑았습니다. 혜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이 상처받는 것만은 절대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 형사였습니다. 그는 준호에 대한 첫 조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준호가 최근 도박으로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과 박소연이라는 여자와 자주 만난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혜정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박소연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큰 IT 기업의 직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는 바로 송미란 혜정의 동생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려왔습니다. 미란이 정말 한국에 돌아온 걸까요? 최 형사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내일 준호의 사무실을 몰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송미란에 대한 정보도 더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혜정은 감사하다는 말만 겨우 전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정의 가슴 속에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미란이 아이를 맡기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미란은 당시 사업 파트너들의 위협 때문에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은서의 아버지. 재민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미란이 관련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들기 전 혜정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미란, 재민, 그리고 갓 태어난 은서와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재민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란의 눈빛에는 무언가 냉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 그 눈빛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묻고 혜정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30년 동안 잘 숨겨진 비밀이 이제야 드러나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처럼요.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혜정은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도, 아무리 심장이 약해졌다 해도 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요. 국어교사로서 30년간 단련된 혜정의 관찰력과 분석력이 지금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혜정의 눈에 결연한 빛이 깃들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카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혜정은 자리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준호와의 약속 시간까지 15분 남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사위 준호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제 최 형사에게서 받은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가 몰래 경매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박소연이라는 여자가 송미란의 회사 직원이라는 것.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30년간 국어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언어의 힘을 가르쳤던 그녀는 오늘 그 힘을 직접 사용할 참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늘 단정하고 부드러운 인상의 사위였지만 오늘따라 그의 미소가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정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토록 다정하게 챙기는 사위의 모습이 거짓일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혜정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관해 물어볼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혜정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비로소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냐고 반문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억지로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조금 더 압박했습니다. 10억이 넘는 빚, 도박, 그리고 박소연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능청스러운 미소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렵게 입을 열어 자신이 투자에 실패해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팔려는 생각이 아니었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졌다고요. 혜정은 박소연에 대해 물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 만났는데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줬다고요. 그 순간 혜정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 해결책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혜정은 준호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미영이가 얼마나 그를 믿고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 추궁했습니다. 준호는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며 빚쟁이들이 계속 협박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소연이 자신에게 접근한 것은 의도적이었던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요. 혜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 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이 송미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준호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소연이 가끔 누군가와 통화하며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혜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형사였습니다. 급한 목소리로 큰일 났다고 말했습니다. 송미란이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지금 지영의 학교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혜정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동생이 딸을 찾아간 것입니다. 혜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영이한테 가봐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을 버리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지영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란이 지영에게 무슨 말을 할지, 지영은 어떤 충격을 받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교문 앞에 최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모습은 분명 미란이었습니다. 30년 전보다 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옷과 액세서리가 그녀의 성공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학교 건물에서 지영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란은 지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혜정은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영은 혜정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란도 혜정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가 여기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딸을 보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정은 지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란이 한 발 앞서 지영 앞에 섰습니다. 미란은 자신이 박정희라며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혜정과 미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혜정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영의 놀란 얼굴과 미란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지영이 엄마를 부르는 비명소리를 들으며 혜정은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혜정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귓가에는 심장 모니터의 일정한 B- 소리가 울렸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 햇살이 침대를 따스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병실 의자에는 지영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미란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동생의 모습.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녀의 선명한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혜정이 몸을 움직이자 침대가 살짝 삐걱거렸습니다. 지영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깨어났다는 사실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지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함께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미란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이 모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부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냉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정은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자신이 의식을 잃었는지요. 지영은 거의 하루 정도 잠들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심장 발작이라고 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그때 미란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언니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정은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웠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영은 아직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제 학교 앞에서 있었던 일, 이 낯선 여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던 일에 대한 설명을 원했습니다. 미란은 자신이 지영의 생모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쓰러졌다는 것까지. 혜정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비밀을 이제는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혜정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 미란이 위험에 처했던 일, 그리고 어린 은서지영을 자신에게 맡기게 된 경위에 대해서요. 지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의 본명이 송은서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곁에 서 있는 이 여자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미란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당시 사업 파트너들의 위협 때문에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언니에게 아이를 맡긴 후 아이 아버지인 재민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고 그녀는 해외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혜정은 미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미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30년간 교직에 있으며 학생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던 그 감각이 지금도 살아있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니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미란은 재민이 유능한 사업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 모든 재산을 딸인 은서지영 명의로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순간 병실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혜정은 미란의 눈빛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재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재민의 재산?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최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준호에 대한 최신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영의 집이 정말로 경매 신청이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준호가 모든 통장 잔고를 비웠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중, 3중의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그리고 남편의 배신까지. 그녀의 어깨가 무너지듯 떨렸습니다. 최 형사는 계속해서 조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처음부터 지영에게 접근한 것은 계획된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의 로펌이 송재민의 유언장을 다뤘고 그를 통해 송은서지영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미란이 한국에 돌아온 시기, 준호와 지영의 만남, 그리고 지금의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 형사의 설명을 듣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혜정은 옛 감각으로 미란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영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남편은 왜 배신했는지, 이 모든 것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혜정은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30년간 키운 정은 그 어떤 유대보다 강했습니다. 혜정은 지영에게 속삭였습니다. 누구의 딸이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지영은 여전히 지영이라고. 30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이 거짓이 아니라고. 미라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러 간다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최 형사가 혜정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는 미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혜정은 갑자기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심장이 다시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지막 힘을 써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정의 마음속에도 시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딸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혜정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끝에 오늘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침대 곁에는 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난 며칠간의 충격으로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제는 조금 진정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는 혜정의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길어야 3개월. 이 말을 들은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미란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란이 3년 전에 이미 한국에 돌아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회사가 준호의 로펌과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혜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란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를 이용해 지영에게 접근하고 박소연을 통해 가정을 파괴한 후 이제는 무슨 목적으로 딸에게 다가가려는 걸까요?
지영은 충격에 빠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와 함께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란이 보낸 거액의 송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퇴원 준비를 마치고 병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미란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혜정은 미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30년간 국어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학생들의 거짓말을 간파해왔던 그 눈빛으로요. 미란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 아니 지영이 자신의 딸임을 인정하게 되어 기쁘다고요. 이제는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혜정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미란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듯 했습니다. 최 형사의 조사 결과를 떠올리며 혜정은 미란의 진짜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정은 지영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써온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태어나서부터 자라온 모든 순간을 담은 기록이었습니다. 지영은 상자를 열어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혜정의 집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영과 그녀의 아이들 현우와 서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병에 대해 아직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식탁에 둘러앉아 혜정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지영과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혜정과 지영은 거실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혜정은 미란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친절함 뒤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보여주는 모성애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재민이 남긴 재산에 대한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미란이 돌아온 진짜 이유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정이 잠에서 깨었을 때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몸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형사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란이 재민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와 그녀가 최근 법적으로 은서지영의 어머니임을 인정받아 재민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다는 서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혜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미란의 목적은 딸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를 이용해 접근하고 지영의 가정을 파괴한 후 이제는 친모로서 나타나 모든 것을 가져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혜정은 즉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영이 미란과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혜정은 최 형사와 함께 서둘러 미란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혜정의 심장이 다시 한번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쓰러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미란의 스위트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지영과 미란의 격렬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미란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가정 파괴 계획, 그리고 재산을 노린 그녀의 모든 의도를 알게 되었다고요. 혜정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지영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미란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혜정은 미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혜정의 심장이 갑자기 멈춘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지영의 비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최 형사가 급히 119를 부르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혜정은 지영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딸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미란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와 언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정은 미란의 눈에서 진짜 후회와 슬픔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일까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혜정은 마지막 힘을 다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에게는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미란에게는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요. 눈을 감으며 혜정의 머릿속에는 30년간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지영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 첫 등교날 들뜬 표정으로 책가방을 매던 모습, 대학 졸업식에서 자랑스럽게 학사모를 던지던 장면. 혜정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정으로 이어진 모녀 관계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유산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지영은 아이들과 함께 혜정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과 오래된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혜정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아, 네가 누구의 피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야. 그것이 내가 교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내게 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란다. 지영은 그 일기장을 가슴에 품으며 어머니의 말씀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피가 아닌 혜정이 남긴 사랑과 지혜의 유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